중국 군부 내의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마저도 부패와 관련돼서 숙청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젠 권력 최고 핵심부의 시진핑 측근 세력마저도 부패 수사의 대상에 오르면서 이 중국 내 권력 투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권력 핵심부마저 무너지는 중국 상황을 Y타임즈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6일 중국에서 금융산업 단속의 일환으로 소위 황태자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이었던 류허 부총리의 아들이자 스카이코스 캐피털, 중국어로는 천이츠텅 자산관리인데요. 이 스카이코스 캐피털의 설립자 류텐양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한 바 있는 시진핑 정권의 전 부총리이자 최측근인 류허의 아들이 금융 관련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 최고 당 간부들의 아들들인 소위 태자그룹의 멤버이기도 한 류텐야는 지난 2016년에 스카이코스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재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류텐야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길게 보면 6개월여 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구금 중일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류텐야는 중국 당국이 처음에 370억 달러 규모의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이 기업 공모는 중국 정부가 중단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이 과정에서 류텐란이 상당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주석도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 주석이 은행원들의 급여 삭감과 많은 상위 펀드들의 자금 조달 및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단속을 단행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의 최고 투자자인 첸 다퉁을 포함한 일부 유명 중국 벤처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구금된 바도 있습니다. 전 CIA 중국 분석가이자 현재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차이나 스트래티지스 그룹의 대표인 크리스토퍼 존슨은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중국 내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고위층의 황태자들은 불법적 이득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당 이득을 반환하게 되면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럼에도 류텐란이 체포까지 되었다는 것은 황태자 그룹에 대한 통제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CIA의 전 중국 분석 책임자인 데니스 와일드 파이낸셜 타임스의 류텐란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23년 은퇴 후 수시로 외국의 경제계 건물들을 만나왔고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의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제닛 앨런을 만날 정도로 큰 활약을 펼쳤던 류허 부총리의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아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류허 부총리 역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류허 전 부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니스 와일드는 류허 전 부총리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줄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기업 기록에 따르면 류텐야는 2017년 4월 그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25인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기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스카이코스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류허는 나중에 부총리로 임명되어 금융부문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고위 간부의 자녀는 부모가 관할하는 부문의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류텐란은 어쩔 수 없이 스카이코스의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자신의 지분을 법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스카이코스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스카이코스와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라는 점을 활용해서 사업에 계속 관여해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코스는 중국 최대 정책 대출기관인 중국개발은행, 통신그룹인 차이나 모바일, 산업은행 등 여러 국영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텐센트, 징동닷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스카이코스는
이들 기업의 분사 사업에도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눈여겨볼 것은 류허 전 부총리의 공백이 미중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류허 부총리가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심각한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전쟁에서 중국 경제당국자들이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라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데다가 아예 미중 간 협상을 못하는 배경에는 소위 미국을 잘 아는 진미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혼게 대신문은 미국 하버드대 출신으로 미국과 1차 무역전쟁 때 교섭을 책임졌던 류허 전 부총리가 2023년 3월 공식 은퇴를 했고 또 다른 진미파 인사로 꼽히는 이강 전 인민은행장도 물러나는 등 진미파가 줄줄이 사퇴한 점이 미국과 관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진미파가 사라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율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진미파이면서도 경제협상의 달인인 류허 전 부총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류허가 이미 시진핑이 관리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최고위급 자녀들인 태자당은 그동안 묵시적으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태자당에 속한 이들 모두가 중국 공산당이 최고위층 자녀들인데다가 어느 누가 피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들의 권역을 인정해 왔고 또 서로 손을 대지 않아 왔습니다. 그게 묵시적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태자당들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재산을 묻어놓은 곳이 바로 중국 내 알리바바 같은 IT 그룹이고 또 홍콩입니다. 그러나 이 시진핑 주석은 서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던 태자당을 공중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내 IT 그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것도 그들 IT 기업에 투자되어 있는 태자당의 재산들을 축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태자당을 필두로 상하이방, 그러니까 상하이 출신 그룹을 상하이방이라고 그러죠. 이 상하이방과 공청단파,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그룹을 공청단파라고 합니다. 이런 권력 파워 그룹들을 차례로 해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시저진, 그러니까 시주석 측근 그룹이 장악하게 이르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류허 부총리의 아들을 부패의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사실상 류허 전 부총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류허 부총리를 이렇게 사실상 숙청에 가까운 결과를 낳도록 만드는 주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류허 전 부총리와 너무나도 가깝고 그동안 중국 경제를 주물러왔던 류허를 시진핑 주석이 지금 시점에서 토사구팽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반 시진핑파가 류허 부총리의 아들을 부패 척결 대상에 올리면서 시진핑 주석을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저진이 태자당을 사실상 도륙했던 것처럼 지금은 군부의 장유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중국 내 개혁 세력이 시진핑 핵심 측근들까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류허 전 부총리까지 반 시진핑 세력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젠 시진핑의 핵심 정치국 위원들까지도 사정 대상에 오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젠 정면 승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젠 최고의 권력을 두고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투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